열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영상을 올렸었었죠. 여기 링크에 띄워드릴게요. 네. 바로 네. 이어서. 그 영상을 올린 취지는 열이 방어 기전 중에 하나고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정상적인 면역 과정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열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. 그리고 거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었어요. 감기로 진단을 받았을 때 다른 중대한 질병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라. 이렇게 하지 마라.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근데 다들 이 걱정과 의문의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아니, 근데 많아요. 네. 뭐 열날 때 뭐 물수건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니까 뭐 애 죽일 셈이냐라는 느낌으로 거의 막 저희 마상 입었어요 사실. 그렇죠. 논문이랑 과학적 근거,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댓글을 읽다 보니 우리가 열이 나는 거죠. 아이고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나 보다.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. 오늘 댓글을 읽으면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먼저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는 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? 열이 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이가 불편하거나 열성 경련에 이력이 없는 한 약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. 열은 당신의 아이가 감염과 싸우는 것을 돕는 데 중요할 수 있다. 잘 먹고 잘 자고 애가 잘 논다면 어떤 치료도 필요하지 않다. 실제로 저희 아이도 만약에 열이 똑같이 나는 상황인데 축 처질 때는 애가 뭔 일이 있더라고요. 맞아. 폐렴에 이게 심하거나 뭐가 왔거나 근데 열만 나고 잘 놀 때 있거든. 괜찮아. 열은 나는데 너무 잘 먹고 이럴 때는 그냥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맞아. 그냥 괜찮아죠. 내려가죠. 그냥 두면 좋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애가 어느 정도 열을 일부러 올려놓은 건데 엄마가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낮추면 얘가 자꾸 더 열을 올리려고 해서 그 열이 며칠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. 그 댓글 중에 제가 좀 상처받았던 게 우리 읽어봐요. 먼저 이 댓글은 우리를 공격하는 느낌의 댓글은 아니었고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서 달아주신 선플인 것 같은데 39도에서 40도 가까이 열이 올라가면 뇌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들었어요. 위험해요 하고 달아주셨어요. 그 비슷한 류의 댓글인데 40도까지 올라가면 병원 가야 해요. 죽을 수도 있는 열 온도예요. 근데 뭐 이걸 악플이라고 할 수는 없지. 정말 걱정이 돼서 다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40.5도 이하의 열은 그 열 자체로 괴롭지가 않다. 소아과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드물게 발생하는 열성 간질 지속증이나 열사병을 제외하고 고열이 뇌 손상 등을 초래한다는 걱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. 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도 너무나 이해를 하고요.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왜 헬렌 켈러 예전 읽으면 헬렌 켈러가 원래 고열의 스타일이다 갑자기 말을 못하고 몸에 마비가 오고 그러잖아. 그걸 보고 열이 많이 나는 건 정말 무서운 거구나를 생각했던 것 같아 늘. 열 감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일부러 체온을 올려놓은 거란 말이야. 자기가 웬만큼 싸웠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다시 떨어지는 열이거든요. 40도, 41도, 42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잊지 마세요. 전제는 열감기입니다. 또 안 듣고 이거 보세요 뭐 하시면 안 돼요. 전 이 댓글이 의미는 없지만 한번 읽어볼게요. 타도라는 위험해요. 병원 가세요. 의사분 세 분이세요? 의사분은 한 분입니다. 열의 단계를 좀 알면 좀 더 이걸 받아들이기 편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열이 오르는 단계 이때가 오한기예요. 원래 정상체온이 36도라고 가정을 하면 평균이 들어왔어. 38도로 올려요. 얘는 내 몸은 춥다고 느끼겠지. 내 뇌가 38도가 정상 체온이라고 고정을 해놨으니까 그때 옷을 벗기지 말라는 거죠. 내가 내 몸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열을 계속 밖으로 내보내면 내 몸은 더 급하게 올리려고 힘들게 그때 이제 막 급하게 오다가 열성 경련 오히려 올 수도 있다. 오히려 올 수도 너무 있죠. 벗겨놓으면 그리고 그때 손발이 차져요. 엄마들이 손발이 차지면 막 열이 올라가는데 또 무서워. 주물르고 막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겁날 필요 없다는 거. 무서워하는 이 몸이 열을 오르게 하는 그 목표까지 위한 과정이다. 감기로 진단을 받았을 때입니다. 네. 이제 어느 정도 목표한 만큼 열이 도달됐다. 그때부터는 이제 손이 좀 뜨겁고 몸도 뜨겁고 이제 신체통도 있을 수 있고 두통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때도 애가 잘 놀고 잘 먹고 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만약에 예방 접종을 했는데 열이 나 그때도 그래서 마찬가지고 가지고 좀 그때도 대응을 해도 마찬가지죠. 되겠죠. 열이 어느 정도 오르다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. 열이 저절로 떨어져요. 다시 손발이 정상 체온으로 따뜻하게 들어가서 돌아가고 이때는 애가 오히려 좀 더워하는 경향이 맞아, 있어요. 그럴 때 맞아, 있지. 맞아.
그때 또 꽁꽁 싸매면 안 되는 거예요. 그 시원하게 해주고 포인트는 애가 추워할 때 옷을 벗기면 안 되고 더워할 때는 옷을 벗겨라. 우리들도 감기 걸리면 추울 때 오한이 오면서 그냥 옷을 막 껴입기도 하고 열이 오르면 벗기도 하고 어른은 자연스럽게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지만 엄마가 그 체온만 보고 옷을 벗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. 그 열이 어떻게 좀 지나가는 리듬인지 보시고 입히고 벗기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애가 오히려 오를 때보다 열이 떨어질 때 막 땀이 맞아요. 나더라고요. 땀이 나요. 그게 맞는 맞아요. 건가요? 맞아요. 뭔가 땀이 싹 나면 낫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신호처럼. 근데 열이 내리는 해열기에는 땀나는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. 애가 열이 오르는데 왜 해열제를 안 먹이느냐, 열 경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안 먹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영국 국립임상연구원에서 해열제는 열성 경련을 예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말을 했고요. 그럼 해열제를 먹어야 하는 때는 언제인 건가요? 애가 처질 때, 처질 때. 애가 처질 때, 애가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게 엄청 중요하겠어요. 열을 경기할까봐 두려워서 해열제를 막 미리 먹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열성 경련 예방에 이런 해열제를 투여하는 것은 거의 플라시보 효과랑 같다고. 잘했어요. 열성경련이 있었던 아이더라도 해열제 사용하는 것은 똑같이 자제해라. 네네네. 열성 경련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진 않거든요. 근데 형태가 되게 무섭잖아요. 형태가 무섭죠. 와, 눈이 이렇게 애들 돌아가고 하니까 돌아가기도 하고. 엄마 입장에서는 특히 첫째 아이면 맞아. 놀라지. 열성 경련을 멈출 수 있는 건 없거든요. 어떤 모습을 경기를 했는지 촬영을 하세요. 당황스럽겠지만 그것을 촬영해서 나중에 성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. 근데 이렇게 좀 상황에 엄마가 뭐 어떻게 울고 하는 것보다 좀 엄마가 이성을 차리고 냉정하게 비디오 촬영이라도 해놓으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형태로 판단하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몇 굳이 분이나 생각이 안 그랬는지 나는 어떤 형태로 했는지 이런 게 기억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촬영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. 미온수 마사지 효과가 미비한데 왜 열 안 떨어질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하라고 하나요? 이런 거?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안 떨어진다.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. 미온수 마사지 자체가 열을 낮추긴 낮춥니다. 근데 그 지속 시간이 짧고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, 일단 미온수 마사지를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, 열사병 걸렸을 때 그럴 때 이제 미온수 마사지를 하고요. 해열제를 못 먹어서 구토하거나. 영국 국립임상연구원에서 발열 지침을 냈어요. 미온수 마사지는 발열에 도움이 되는 치료가 아니다. 그 미온수 마사지에 관한 연구를 모아서 정리한 논문이 있어요. 근데 그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발열에 미온수 마사지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. 게다가 오한, 토름, 그리고 불편함을 포함한 부작용의 발생률은 그 미온수 마사지한 그룹에서 더 높았대요. 그래서 결론은 뭐 안 해도 상관이 없다. 고열일 때 차가운 패치 이마에 붙이는 것도 아프고 더 아플 수 있지 않나요? 몸이 뜨거우니까 아이가 이제 시원해 하고 싶어 하고 옷을 막 벗으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헤어 패치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나도 내 몸이 더우면 뭐 차가운 거 대고 싶잖아요. 맞아. 그럴 경우에는 괜찮고 그 헤어 패치 자체가 열을 내려주진 못합니다.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그 시기가 생각해보면 보이는 것 같긴 해요. 저희 아이도 말을 못할 때였는데 막 폐렴에 걸려서 이렇게 아픈 적이 열감기가 왔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열이 나고 딱 내려갈 쯤에 방에서 자는 걸 싫어하더라고요. 밖에 나가자고. 그 왜 그런지 몰랐는데 생각하면 이게 더우니까 거실에 나가면 좀 공기 시원하잖아. 지금 돌발진인지 이틀차 증상 없는 열이 나는데 옷을 벗겨놨었는데 영상 보고 당장 옷을 입혔어요. 주신 댓글. 네, 이게 뭐 옷을 다 입혀라, 벗겨라 제 말은 이게 요지가 아니었고 아이가 더워하면 벗겨라, 추워하면 입혀라였고요. 영국 국립임상연구원에서 아이들을 옷을 다 벗겨놓거나 아니면 너무 꽁꽁 싸매지 마라. 지금 직독직해 하시는 건가요?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희가 그때 이 해열제의 종류가 두 가지고 이걸 교차 복용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강쌤이 얘기해준 것과 반대로 1차가 브루펜이고 2차가 타이레놀이다.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. 어떻게 된 거냐? 이거는 뭐가 맞는 거예요? 아세트아미노펜에 소염 작용을 더한 게 브루펜이에요. 소염 작용이 없는 타이레놀 1차 선택입니다. 챔프 시럽 있잖아요. 그거 이제 아미노펜 성분은 4개월부터 이부프로펜은 생후 1년 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다르구나. 네. 브루펜보다 타이레놀 간독성이 좀 더 있거든요. 그래서 이부프로펜은 타이레놀보다 신장 독성이 또 안 돼요. 요즘 그래서, 하나의 네, 대파 하나의 완벽하게 실이 없다. 있네요. 완벽한 게 없으니까 그래도 어린 아기들에게 안전한 건 타이레놀이니까 타이레놀 먼저 먹이시라고. 네.
댓글에는 없었지만 뭐 해열제를 먹었는데 열이 안 떨어진다. 해열제를 먹는 것 자체로 정상 체온으로는 안 떨어집니다. 0.5에서 1도 정도 떨어질 수요. 그리고 뭐 해열제를 먹였다, 항생제를 먹였다, 한약을 먹였다 뭐 이래도 애가 뭐 며칠 동안 갈 열은 가는 거예요. 뭐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열이 이렇게 오르는 리듬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올랐다 내렸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열은 며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내렸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올랐다고 겁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패턴이 보통 애가 낮에는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잘 병원에 나가지. 병원 가기 힘든 맞아. 오후 저녁부터 이제 열이 조금씩 오르거든요. 정말 신기해. 네. 자려고 하면은 아파. 맞아. 기침도 안 했다가 맞아. 자면은 기침을 해. 그러다가 새벽에는 좀 떨어집니다. 정리를 하자면 해열제는 급하게 쓸 필요가 없다. 그리고 미온수 마사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. 열을 해도 떨어뜨리는 되지만.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걸 알아두고 해라. 아이가 옷을 벗으면 추워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열이 나도 굳이 옷을 벗길 필요는 없다. 하지만 아이가 이제 열이 떨어지는 단계에서 좀 더워하는 것 같아. 답답해요. 그때는 옷을 벗겨줘도 괜찮다. 39도에서 40도 정도의 열은 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열은 오르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렇기 우리 몸이 때문에 고열로 가게 냅두지 않는다. 그리고 열이 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우리 몸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반응이다. 굳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을 떨어뜨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영상 요지인 것 같아요. 네, 나무를 보지 말고 좀 숲을 봐야 되는 느낌? 그러니까 열 열만 보지 적절한 말고 교육입니다. 아이의 컨디션과 먹는 양과 맞아. 평소 생활 습관을 좀 비교해서 같이 보셔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면 좋겠고요. 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도 되나요? 네, 물론입니다. 네.